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의 실태를 파헤치고 진단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든든한 우리 패널들 세 분 모시고 역시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신 박사님, 디젤리.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다음에 우리 유 대표님 세 분. 자, 특별히 오늘 선정된 메뉴가 이주 외국인과 출입국 관리법 요겁니다. 이주민과 출입국 관리법. 네, 최근에 보니까 이 출입국 관리법이 저기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예. 쓰지 마시고 예. 제가 그 실수했나 보네. 내가 또. 네, 이주민은 여기 저거 완전 정착하러 온 사람들이 이주민이고요. 예, 옳습니다. 자꾸 이런 용어를 퍼뜨리니까 그냥 자신도 모르게 그냥 쓰게 돼. 아니 세뇌돼 버렸네. 나도 그새.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예. 개념 정리 정확하게 해야 된다. 예, 용어 예, 사용 예.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에 저 아주 약해가지고 막 그냥 어영부영 그냥 막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기자한테 속았네, 기자한테. 기자한테 속았어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그 출입국 관리 법안이 조금씩 뭐 강화되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물론 이게 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죠. 살펴보면서 그 대안이 합당한 게 있는가 그 부분도 한번 우리 패널들과 한번 대화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오늘 좋겠습니다.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지난 9월 16일자로 새누리당 그 노철래 의원이 그 이제 외국인 체류자들이 2회 이상 그 체류 내용 그 변경 신고를 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뭐 체류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또 이제 벌금을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로서 벌금을 좀 대폭 올린 그런 내용을 골자하고 있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게 그렇게 뭐 만족스럽지 못하지만은 하여튼 그 현재의 제도권의 국회의원이 스스로 이 출입국 관리법을 좀 강화하는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게 참 저로서는 신통합니다. 아니 근데 전에 없던 이 사람이 지금 노철래 의원이 누구 조언을 듣고 지금 이런 법안을 발의했나요? 아니면은 뭐 자기 스스로가 조사를 해서 보좌관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이런 법안을 후자 같아요. 예, 후자 같은데 이게 일단 뭐 발의는 됐어도 이게 통과될 가능성은 이제 불확실합니다. 벌써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인권 단체들이 지금 난리지기거든요. 지금 뭐 이게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또 이미 2년 전에 우리가 영주권 전치주의를 위한 그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결국은 무산되어 버렸죠.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특히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강력히 반대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결국은 허지부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어쩌 이제 뭐 하려면 이제 새로 해야 되겠지. 이미 해기가 지나가지고 법안이 모여가 돼 버렸으니까 무산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법도 뭐 글쎄요 이게 무사히 통과가 될지 좀 의문이고 그래서 우리 같은 단체가 좀 여론을 좀 이렇게 더 모아서 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덧붙여서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그 보완책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우리 의견을 더 덧붙여서 이런 또 개정안을 우리 나름대로 개정안을 좀 덧붙여서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가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뭐 체류 거주 이전에 대한 그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전혀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뭐 범죄가 강력 범죄가 일어나서 그때 이제 뭐 거주지를 찾아보면은 뭐 이미 뭐 어디 있는지 뭐 모른단 말이에요. 뭐 벌써 뭐 수년간 이렇게 뭐 멋대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혀 이제 외국인들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걸 조금 강화하자는 건데 이 정도 강화해가지고 이게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강력범죄, 외국인 강력범죄가 일어났을 때 빨리 이제 신병을 확보하고 단서를 잡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제 외국인을 우리 정부가 외국인을 보호하고 이렇게 또 관리하고 서비스를 해야 될 입장에서 외국인이 뭐 어디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있어 그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단지 뭐 외국인을 관리하고 외국인의 그 범법 행위를 방지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손님으로 들어오신 외국인들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디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근데 그게 이제 여태까지 관리가 안 되어 온 거죠. 뭐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그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보고요. 이걸 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 이제 외국인 관련 단체들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고 그렇게 이렇게 막무가내로 반대할 사안은 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이 법안 노철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금 이제 영주권자는 지금 여기 제외돼 있어. 일반 그냥 체류자에 대해서만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사실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이걸 적용을 해야죠. 근데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전혀 이게 영주권자는 우리 국민은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는 이제 영주권자지만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우리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이사를 하게 되면 전부 그렇죠. 주민등록 이사 신고를 갖다 다 하게 돼 있죠. 14일 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다 신고하지 않습니까? 나도 이사를 자주 다녀봐서 그러니까. 알지만 반드시 동사무소 가서 이사하고 난 다음에 신고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 임원 한 분이 그걸 직접 노철래 의원 사무실에 물어봤더니 영주권자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고 그걸 좀 문제를 지적했더니 요거는 일단 요렇게 시행해보고 영주권자는 뭐 다음에 합시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건 좀 문제가 있고 우리 국민들도 그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자면 그 제재가 가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그 역차별이네요. 예, 국민에 대한. 그런 문제가. 국민들은 전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하고 외국인은 신고 안 하고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제외 국민들이 또 3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우리 한국에 들어올 경우에도 그 신고 의무가 있어요. 자기 인적 상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체류지 변경 이런 거 그때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신고를 안 하면 또 제재를 받게 돼.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그냥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뭘 관리해야 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이게 우선 문제가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러시아나 이렇게 외국인 체류 관리를 엄격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 신고주의입니다. 신고주의. 이게 뭐냐면은 거주 이전에 관한 그 변경 사항을 어디까지나 외국인이 그냥 자유로 신고를 하라 이거죠. 등록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신고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10년이 가도 신고하기 전에 모르는 거야. 문제만 이제 일어나지 않으면 예를 들면 범죄가 일어났다든가 어떤 사고가 나서 그 외국인이 체류지 거주 여부를 이제 관할 관청에서 확인하지 않는 한은 10년이 가도 신고 안 하면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신고 안 하면은. 그러니까 이 신고주의로 가서는 안 되고 다른 나라들처럼 일반 체류자들의 경우에는 거주를 이전했든 안 했든 간에 6개월 단위로 내가 지금 여기 아직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또는 이전해서는 신고를 하게끔 한다든가 또 이제 영주권자들의 경우에는 1년 단위 또는 2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체류 거주지 변경이 되었든 안 됐든 신고를 하게끔 함으로써 만약에 이제 그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하면 담당 공무원이 체크를 해서 파악을 해보는 거주 파악 이제 이렇게 가야 이게 상시적인 관리가 되는 거지. 지금 우리처럼 신고주의로 해가지고 신고를 안 해버리면은 10년이 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이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그냥 출국했다 그러면은 이게 아무런 지금 이 노철래 의원의 이 개정안은 사실상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고맙긴 하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여기 든 개괄 정리를 제대로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신 박사님은 어떠세요? 보시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하나 드려드릴 텐데 지금 유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예를 하나 들으면은 바로 그 유명한 오원춘 사건이에요. 네. 그 오원춘 사건이 바로 이런 신고 미비루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여기 언제입니까 이게 오원춘 사건이 일어난 게 2012년인가요? 4월 1일. 2012년 4월에 발생한 수원 20대 여성 토막 살해 사건.
토막살해 사건이 아니죠. 완전히 그 저 어육을 만들어 버리는 포를 떴지 포를. 네, 포를 뜬 그 어육을 만든 그런 그 살해 사건이었는데 그 오원춘이 바로 이제 그 2007년도 9월 입국 이후에 거주지가 수원 등 6곳이었는데 신고를 한 것은 3곳에 불과해요. 경기 고양, 제주 한림, 경기 수원 3곳에 불과를 해요. 그래서 외국인이 신원을 등록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결국 이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만약에 그 이런 사건을 갖다 일으키고 나서 살해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그냥 막바로 떠버리면은 네? 국외로 그 떠버리면은 뭐 도저히 잡을 길이 없다 이거죠. 여기 보세요. 지금 또 한 가지 이해가 있어요. 2010년도 2월 서울 구로구 대림역 주변의 한 다방에서 가게 주인인 조선족 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알몸으로 쓰러져 있는 임 씨를 임 씨의 남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목이 졸린 듯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 현장에서 지문 여러 개가 발견됐지만 국가서 감식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건은 지금 미제로 끝났다. 그렇죠. 네, 이래 사건 미제예요 지금. 네? 풀리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그냥 이게 저 외국인에 의한 범죄로 추정할 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유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출입국 관리법의 체계가 구조적으로 좀 허술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신고주의를 택함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신 박사님 말씀하신 그 사례들이 결국은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특히 이제 좀 범죄성이 강한 사람들의 범죄 의도를 더 높이는 네. 동기를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고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범죄 의도를 많이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기 지금 저 예. 황의갑 경기대 경찰 행정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외국인이 신원을 등록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안도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해 한 번의 실수가 연속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이 예. 그 범죄 의도를 제어를 못하는 결정적인 맹점이 있는 거네요. 지금 이 신고주의라는 게. 예. 이거 신고주의로 할 게 아니고 우리 정부가 기한을 정해서 관리를 해야죠. 확인을 해야죠. 그렇죠. 외국인을 신고하고 이런 그 저 무책임한 관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그렇죠.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에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으면 입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증거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그리고 뭐 나중에 범죄 그 혐의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출국해 버리면 이제 뭐 범죄인도 협약이 돼 있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 신고주의는 굉장히 참 무책임하고 그 맹점이 많은 그런 제도라고 봅니다. 그 다른 나라 지금 예를 들어보면은 이러한 그 맹점을 갖다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는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정책을 쓰고 있느냐면 일본은 복제가 불가능한 IC 칩이 담긴 체류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불신검문 시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은 강제 추방. 그게 제일 예, 확실해요. 거류지를 이동할 때 14일 이내에 체류카드에 등록하지 않거나 체류 목적과 어긋나게 취업 행위를 해도 마찬가지 강제 추방. 세네. 예, 일본은 원래 이렇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 그다음에 독일과 캐나다에서는 거주 외국인이 1년마다 비자를 갱신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뿐만 아니라 전화, 전기요금, 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실제 거주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전부 요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런 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외국인의 그냥 신고하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사고 날 때까지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예. 굉장히 그러니까 무책임한 거 아니란 제도죠. 이거. 진짜 이런 비유가 뭔지 모르는데 그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말하기 좀 뭐하네. 얘기해 보세요. 목줄이 없는 거네 목줄이. 목줄이. 네. 진짜 어떻게 하이에나 같이 맹수가 될지 안 될지 아니면 이게 무슨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역차별이에요. 네. 우리 국민들은 만 20세기가 되기 전에 다 열 손가락 지문 다 찍어가지고 주민등록증 발급해서 네. 이전할 때마다 이사를 할 때마다 신고하게 하고 되게 관리가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2012년부터 이제 1월부터 이제 지문을 이제 날이나 그때 노무현 정권 때 이제 강금실 법무장관이 지문 제도를 이제 폐지한 이후에
2012년 1월부터 이제 지문을 날인하기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서 네. 기존 들어와 있는 외국인은 이제 방치하고 있는 상태예요. 방치하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는 수가 지금 52만 명이에요. 네. 52만 명이 지금 지문 확보가 되질 않고 있어요. 거의 그 유령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범죄를 저지르지 외국인들은 그냥 자유자재로 그냥 그렇게 신고 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 안 해도 별 제재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범죄나 이런 걸 저지르지 않는다면은 네. 어떤 위법 사항에 걸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제재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고. 엄청난 이게 역차별이죠, 사실은. 야, 이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이야말로 외국인 인권의 천국이네요. 천국이죠. 예, 먼저 번에 저희가 그 녹음을 예. UN 인종차별위원회에서 예. 보고관이 온다. 그러니까 한국이 좀 인종차별이 좀 있는데 예. 그 한번 뭐 조사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건 뭐 말이 안 되네.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오시면 인종 역차별인 거죠. 예, 아니 오시면은 뻘쭘하실 것 같아. 이 내용을 아시게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이런 지금 아주 허술한 상황에 인권단체들이 이 노철래에 의한 법안까지 지금 반대를 한다는 건 네. 이건 인권단체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요. 예? 제가 이건 정말 반인권단체입니다. 그 반인권단체. 두 가지를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언급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먼저 번 녹음에도 그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인권단체들이 소위 말해 이권단체들이 이제 자꾸 그런 언급들을 해요. 암암리에 한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진짜 그들 말대로 다문화 사회라고 하면 다민족 사회라고 하면은 이 외국인들이 제대로 관리가 돼야 하는 거예요. 내국인들처럼. 네. 그러니까 주류인 내국인들은 칼같이 관리가 돼요. 행정 전산망에 의해서. 근데 결국은 거쳐가는 외국인들이 극히 소수고 관리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버려 둔 게 아닌가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까 김현미 교수가 지난주에 예. 국가 없음 이 지금 국가 없음이에요. 진짜 외국인에 국가 대해서 우리가 외국인을 제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이걸 예.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외국인 들어온 손님인데 잘 보살피고 사고 안 나지 사고 당하지 않도록 인권 침해 불리한 그런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소재를 잘 파악해 잘 관리를 해야 할 또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 소재까지 제대로 파악이 방임한다는 거는 예. 그야말로 김원미 교수가 이야기하고 그 국가 아니 없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요. 예. 자 이렇게 지금 허술한 지금 관리 체제 하에서는 노철래 의원이 지금 조금 신고를 강화하는 그런 법안을 내놨다고 해도 솔직히 여기 지금 거주하는 외국인들 꼼짝도 안 합니다. 여기 대해서 별 큰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럼요.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허술한 체계로 해서 허술한 체계로 해서 관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직접적으로 한 번도 압박을 당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요번에 이걸 갖다 1회에서 2회로 늘린다고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여기 대해서 경각심을 가진다? 그렇게 해서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신고를 하겠다고 나설 외국인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게 이제 예. 인권단체들이 뭘 하면서 반대를 하냐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오히려 불법 체류자만 더 늘어날 거예요. 그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은 체류 2회 이상 위반하면 체류 후가 취소를 시켜버리면 신분상으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300만 원 벌금도 내야 되고. 그럼 누가 가서 자진 신고를 하겠느냐고. 예. 불법 체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또 불법 체류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간대한 국가 아닙니까? 불법 체류에도 뭐가 불이익이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 잡히기 전까지는 불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전혀 실효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럼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까 말한 신고주의를 폐지해야죠. 네. 예, 아까 아주- 말한 신 박사가 말한 그런 유럽 국가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그런 제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외국인 인권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역설적으로 이런 방임도 학대예요. 아이들 보세요. 아동 학대죄 보면요, 애들 때리고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한다 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내버려두고 방임하는 것도 학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들에게 제대로 된 국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행적 파악이 제대로 돼야지 등록제로 해야 합니다. 인권 단체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좀 반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저는 근데 말이죠. 근본적으로 이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또는 정부가 전체적으로 어떤 국가의 개념, 그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원칙, 그다음에 헌법을 만들어놨으면 거기에 대한 따르는 정확한 적용,
이런 것이 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들, 그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 허술해요. 이런 차원이. 그렇죠. 개념 정리, 그다음에 용어를 갖다 정확하게 쓰는 거, 그다음에 원칙을 갖다가 정확하게 정하는 거, 그다음에 헌법을 갖다가 제대로 준수를 하고 거기에 정확하게 적용을 하는 거. 이런 기본 원칙이 제대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인권을 갖다가 외치고, 그것도 그 인권을 갖다 외치는 차원을 보면은 전혀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한 그런 것들이 하나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감성이 앞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 이건 나라를 갖다가 말아먹는 짓이에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우리나라는 성문법 나라냐 불문법 나라예요. 그렇지, 성문법은 있지만은 예. 성문법이 있지만 사실상 이게 불문법이 그 횡행하는 그런 실질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볼수 인권 갖고 줄 세우는 이 불문법 나라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복들, 이 소위 말하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주권 의식이 희박해. 그러니까 개념들이 없다는 얘기죠. 항상 언급하지만 지금 듣고 뭔가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한해서는 거의 무정부 상태를 지향하는 것 같은데, 그 무정부 상태를 지향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저는 뭐라 생각하냐면요. 지금 뭐 신고주의를 택해서 외국인한테 거의 무슨 거소 이전에 무제한의 자유를 막 허하는 상황으로 우리는 그 외국인에 관한 그 처우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외국인이 고마워서, 외국인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우리나라에는 특히 엘리트 기득권 중에는 외국인 신분으로 편입되어서 이렇게 무임승차하고 있는 기득권이 검은 머리 외국인들. 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빨대를 꽂아가지고 단물을 쪽쪽 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의 이런저런 어떤 의무를 지우면 살기가 좀 귀찮거든요.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외국인 정책을 끌고 가다 보니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의 노동력을 이렇게 수입한 상황과 맞물려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좋은 지적을 했는데 예. 다음번에 말이죠. 한번 우리 한국의 엘리트층, 예. 그 정부 고위관리층, 예. 그다음에 언론 지위에 있는 사람들, 예. 총망라해서 경제계, 예. 그다음 학계, 네. 총망라해서 예. 그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국적과 자녀의 그다음에 국적을 자녀들의 국적을 한번 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자녀의 국적이 제일 결정적이에요. 그거 한번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한번 해볼까? 네. 예, 중요합니다. 행안부에? 예. 행안부에. 제가 볼 때는 저도 얼핏 들은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 행정부의 그 고위 관리들 자녀들이 예. 상당수가 지금 외국인인 신분이에요. 예. 외국인 신분, 예. 외국인 국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다문화주의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 찬동하는 사람들은 그런 복수 국적을 갖고 있는 이런 이중 국적, 삼중 국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중 국적을 맞거든요. 갖다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허용을 하고 하려고 지금 아니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허용한 상태예요. 사실상 허용했지. 아. 명시적으로 허용은 안 했는데 그 재외동포법. 사실상 이게 아니. 그 원래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은 외국 국적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외국의 그 법적인 이런 어떤 뭐 문제로 이래가지고 뭐 1년 내로 포기를 못할 예. 경우에는 예. 한국에서 그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선서하면 되게끔 돼 있다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상 선서하는 게 무슨 그렇죠. 구성력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한테 사실상 복수 국적을 이제 허용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익이 평가돼요. 나냐 불이익이 나냐를 개인의 판단에 맡겨버리고 그 개인의 이익 불이익에 따라서 선서하니 마니를 결정하게 해버리면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이중국적으로 살다가 뭔가 의무를 자기한테 한국인으로서의 의무를 져야 되는 상황에서는 버리면 뭐 무슨 화투 패 던져버리면 땡인 건데. 자, 아시아에서 지금 국적이란 그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나라가 지금 있습니까? 중국, 일본, 그렇죠. 그다음에 동남아 국가 전혀 아니에요. 거긴 중국은 지금 아니고 예. 절대 아니고. 일본도 아닙니다. 복수 국적 절대 허용 안 해요. 그다음에 동남아 국가들 허용 안 할 거예요. 거기도.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만 유일하게 지금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나라가 돼 있고, 그다음에 다민족화를 갖다가 이렇게 가속화시키는 아시아에서 이렇게 다민족화를 가속화시키는 나라는 또 한국이 유일해요. 네. 자, 과연 나라가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가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니죠. 여기 딱 보면서 느끼는 건데
아까 그 디젤님이 예. 우리나라 고위층들 자녀 네. 그 외국 국적 소지자들이 꽤 많을 거다. 공공연한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이거를 공공연한 아무도 사실인데 얘기를 못 하죠.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 할 수 있나요? 이게 농담반 진담반인데 혹시 그들 중에 상당수가 불체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불체자 그렇죠. 옹호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전 그거라고 보는데 지금 인권 단체에서 외국인 뭐 노동자 뭐 보호해준다시고 하는 거는 진짜 말하자면 그냥 그 저 용병이에요, 용병. 예, 그리고 걔네들한테 뒷돈 찔러주고 이렇게 저 보조금 좀 찔러주면 알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외국인이 아주 무제한의 편익을 우리나라에서 취할 수 있도록 예. 환경을 만들어 주잖아요. 소위 인권 단체들이 좀 이런 인권 단체면은 이런 문제를 좀 한번 먼저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인권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세계 평화를 갖다 뭐 우선시하고 예? 어떤 그 조화로운 세상 항상 그 이상적인 그 말씀들을 갖다 너무나 공자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먼저 한국의 엘리트 계층들의 그 자녀라든지 그다음에 당사자들의 이런 이중국적 상황을 갖다가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참 먼저 조사를 하고 네. 보고를 할 그런 의무가 있지 않을까. 신 박사님, 제가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 되도 않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권 단체한테 어떻게 되도 않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이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대안을 얘기하기 전에 여기 이제 노철래 의원이 경기도 광주가 지역구시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쪽에 공단이 있어요. 그리고 많죠. 이 광주 쪽에 이 공장들은 따닥따닥따닥 아주 도시 계획에 의하지 않고 그냥 난립해 있는 그냥 공장지대거든요. 근데 거기에 불법 체류 문제가 심각할 거예요 아마. 안 봐도 여기는 제가 얼핏 얘기 듣기로도 불체자 단속들도 꽤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구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예. 불안하고 그렇죠. 그 인근 분당 지역도 자꾸 그냥 위협받는 상황인데 그러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거는 분명히 지역구 주민들이 찔렀을 거야. 여기 냅두고 그렇죠. 이러고 있을 거냐 너. 예. 그러니까 노철래 의원께서 마지못해 움직이셨을 수도 있고 근데 야 이건 정말 이래선 안 되겠다고 움직이셨으면 이 정도 그 정도 약발 수준으로는 갖고는 아니고 더 나갔어야죠. 더 진도가 그쵸. 나갔어야 하는데 예. 원점 재검토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냥 모션만 쓴 겁니다. 한마디로 예. 누굽니까? 그 유권자들, 예. 유권자들에게 저 뭔가, 했어요. 뭐 했다라고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생색내기 위해서. 그렇죠. 예. 모션만 한번 쓴 거예요. 근데 그런 생색이라도 없는 것보단 낫고요. 그리고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밀집해갖고 그 지역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눈 감고 오히려 다문화에 적극 지지 찬동하는 국회의원 많아요. 아니 그런데 이 노철래 의원도요 지금 뭐 홈페이지에는 말이죠. 노철래 의원 홈페이지에는 이 다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초긍정적인 그런 겉바. 그런 글을 갖다가 거기다 써놨다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척하면 착이지. 오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문사연에서도 그런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론화가 안 돼서 자기들끼리는 이게 참 문제라고 느끼는데 누가 대변도 못 해주고 그냥 속가림하고 있는 그런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열어야지.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이 자신들이 뽑은 그 국회의원들이 과연 자신들의 그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는지를 검증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언급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근데 이 기사만 보고 우리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은 서민들은 야 그래도 새누리당의 노모 의원이 이렇게 나서주는구나.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한 말이 안타깝게도 환상을 깨준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그냥 섀도우 모션이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에는 다문화를 긍정하는 그런 아주 초긍정 그런 글귀를 갖다 써놓고 그다음에 이런 법을 갖다 좀 강화하지 않은 얘기는 그러니까 이 바닥물을 좀 먹게 되면은 딱 보면 알죠. 야 이건 진짜다 아니면 에이씨 이건 쇼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정책 가지고
만약에 재선 3선을 노린다면 부족하다라는 게 우리들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철래 의원님 좀 쓰는 김에 좀 더 쓰시죠. 이렇게 이게 이게 속이 2회 이렇게 이상 위반 시 빤하잖아. 체류허가 취소, 책상머리 앉아고 행정적으로 취소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 잡아가지고 강제 출국시킬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권단체들 말대로 불법 체류자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외국인 체류 문제는 법무부에서 관할해서는 안 돼요.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사무직 직원들이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이 필드에서 그 불법 체류 붙잡습니까? 이제 이걸 경찰청으로 넘겨야 됩니다. 이제 외국인 체류 관리는 입국 출국 문제는 경찰청에서 관할하고. 아무래도 유명무 씨란 사회자긴 하지만 뭐 같이 흥분해가지고 떠드니까 요즘에 이제 사회자고 패널하고 구분이 없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노철래 의원은 한번 이 긴장을 한번 시킬 필요가 있다. 예, 경기도 광주 지역구 의원들 똑바로 좀 인식하세요. 예, 노철래 의원 사무실 한번 쳐들어가셔야 하고 제대로 한번 바로잡아 주셔야지 그 지역 구민들이 그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부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유 대표님께서 이제 우리 나름대로 대안과 처방이 한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경찰이 맡아야 한다 그러셨죠.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시니까 한번 조금 더 보완해서 한번 근데 그 말씀해 주시죠.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말이죠. 그 현장에 나가는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사전에 그 훈련을 받습니까? 그 불법 체류자들을 뭐 검거하기 위한 어떤 그 뭡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경찰처럼 말이죠. 뭐 그러니까 일반 사무직 직원들이에요. 경찰처럼 무슨 이제 그 뭐 수사하고 현장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물리적인 그러니까, 체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지. 경찰은 그걸 갖다 위해서 미리 사전에 다 훈련을 하잖아요. 예? 무리와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출입국 관리 직원들도 그런 그 훈련들을 하느냐고요. 그런 건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 맨날 잡는 게 저 힘없는 뭐 도망가기 힘든 그 조선족 아줌마들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신체 건장하고 힘 좋고 동작 빠른 뭐 이런 동남아 남자애들 파기 방글 애들은 잡을 수가 없다고. 도망가 버리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말이죠.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런 그 체포라든지 이런 것은 하면 안 되죠. 그 지금 그런 그 조건도 안 갖춰져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현장에서 그 잡으라고 그러니 그 제대로 잡히겠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미리 좀 사전에 경찰처럼 그 훈련을 시켜 놓든지 그러면. 아니 여기 거기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 국내 불법 그것도 체류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의 범죄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 노철래 의원이 이런 방안을 냈는데 그럼 이거는 쇼다 생각을 하고 그럼 제대로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이 나서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훈련되지 않은 사무직이 나서는 법무부에서도 알고 있어. 내가 지난번에 법무부에 갔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하니까 뭐 법무부 직원이 맞다고. 근데 왜 안 바꾸냐? 이게 이제 어떤 뭐 정치적인 문제, 이제 부처 간의 어떤 뭐 이제 부처 이기주의 문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다른 나라도 보면은 이 외국인 출국 체류 입국 이런 문제는 이렇게 경찰청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나라들이 많아. 이게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더 거기 또 현실적 실효성 있는 관리가 되는 거지. 법무부에서 이걸 왜 잡고 있어야 되느냐 말이지. 이걸. 그러니까 참 아니 그러니까 이걸 지금 경찰로 넘기려면 이 권한을 갖다 경찰로 넘기려면 어떤 뭐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정부 조직법을 이제 개정해야지. 이게 그러면 그거 하나 관할을 바꾸는 것 자체가 좀 덩어리가 큰 거네요. 큰 거지, 엄청나게 큰 거지. 근데 큰 거네요. 법무부에서 이거를 책임을 지려면 제대로 책임을 져야지. 지금 뭐 하지도 못하면서 지고 업무만 지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말이죠. 경찰에서 그 수사관을 갖다 그쪽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갖다 만들든지. 그러니까 그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그거 몸싸움을 하게 할 게 아니라 거기서 수사관들이 파견된 수사관들이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잡도록 하든지. 경찰들도 그래요. 불법 체류자 경찰로 잡으러 대한민국 경찰도 잘 잡습니다. 우리한테 안 오니까 우리 관할 업무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개 소보듯이 그냥 하고 있는 거지. 소 닭보듯이 하고 있는 거지. 경찰들 너무 잘 잡는데 이거 그게 자기들 업무가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 만약에 경찰로 관할만 딱 이관을 해도 경찰로서도 실적 올리기 딱 좋고. 그렇지. 그럼요. 그렇죠. 벌써 몇십만 명 그거 뭐
자 형사 뭐 진짜 강력계 형사 한 명 한 달에 10명씩은 잡을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아니면 안산서가 아주 굉장히 분위기가 그렇죠. 좋아질 거야. 노른자해가 될 수 있어요. 예. 승진도 잘 되고. 그지 급승진하기 위해서는 안산서로 그럼요. 발령받기 위해서. 안산서 시흥 경찰서 아주 그냥 예. 노다지가 되는 근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뭐 우리들의 얘기로 끝나는 거고, 요걸 지금 그 현실화하기 위해서 예? 어떤 그 지금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법이 개정돼야 되는 거, 정부 조직법이 개정돼야 되니까 입법 청원을 해야지 국회에다가 이런 문제를 이제 입법 제기하면서. 청원을 하는데 입법 청원을 한다고 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뭐 다른 법들도 이렇게 계속 계류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기한 넘겨가지고 또 말짱 도로목 돼버리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쉽겠느냐. 이 법무부를 법을 또 압박을 해야지. 너 저 관리하지 못하면서 그거 내놔라. 법무부가 내놓으면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경찰청이다. 경찰청이지. 아니 이게 그 범법 행위인데 예.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수사를 하고 잡아들여야죠. 근데 이 출입국 관리 이게 굉장히 사실 좀 못하지만 이건이 굉장히 많거든. 그다 이게 저 제외 나가 있는 공간 같은 데서 이거 뭐 완전히 그 비자 장사하는 그 공간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아마 경찰들이 하면은 엄청난 이 뭔가 이게 돈과 관련된 비리가 많이 연루될 거예요. 엄청나게 권한이거든. 불법 재료도 하나 잡아가지고 봐주고 안 봐주고 뭐 그게 뭐 엄청난 거지 뭐. 자기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건데 외국인 저 체류자들 불법 체류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경찰들은 이제 신나겠지. 이게 네. 이제 경찰로 넘어오면 신나는 거지. 예, 아주 일거리도 많아지고. 일거리 많아지고. 근데 지금 그러면- 법무부 네. 그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 이거 좀 그 단속하는 전에 재작년에 120명 전국에 120명이라는 얘기 들었었어요. 120명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 좀 뭐 13만 그때 공식적인 숫자면 13만이 지금은 사실 그건 뭐 배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무부에서 손 놔버린 거지. 안 하겠다라고 말은 못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나자빠지는 거지. 이게 나랍니까 이게? 그러면은 뭐라고 그럴까? 무술 직원들을 갖다가 좀 양성을 하는 그 출입국 관리소 내에서 무술 직원들을 좀 양성을 하는 그런 것으로 좀 법을 고칠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경- 말하자면 경찰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네. 행동대장을 키우자. 경찰로 이관을 하지 말고 예. 그 근데 그게- 자체 내 그 무술 특수조직.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 오히려 더 이제 비능률적인. 예. 아예 경찰로 넘겨보면 맞아요. 경찰이 알아서 잘할 아니, 텐데. 근데 경찰로 넘기면은 아까와 같은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비리가 생길 수 지금 있으니까. 법무부도 뭐 만연하잖아. 출입국 관리. 결국은 경찰이 그런 업무를 관할을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고요. 그렇게 경찰이 그런 업무를 맡아줘야지 우리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책임지는데 120명 가지고 전국에 막 이거는- 산재한 어떻게 이거는 하냐 이거죠. 정말 국가적으로 국민들한테 범죄예요. 이건 네. 말도 안 되는 죄고 주권 포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끼리도 이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대안으로 이 민생경제도 살릴 겸 불파라치 제도를 한번 하면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건당 얼마 딱 그래버리면요. 이거 사실 법무부에서 맡아도 상관없어요. 사실 이제 뭐 아니, 어떤- 그렇게 되면은 근데 또 이게 또 뭐 인권 침해니 또 그 얘기가 나온다고요. 불파라치까지 이제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다. 해가지고 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유엔에 가서 뭐 떠들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불파라치? 야 그건 뭐 세계적으로 없는 제도인데 여기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졌어? 이건 뭐 아니, 또 말썽이 생겨요. 대안으로 예.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그게 언론의 실현이 자유가 된다면 효과는 상당히 있을 효과야 거예요. 뭐 분명히 예. 있겠죠. 근데 이건 저 또 자, 국제적으로 아니 그거 무서워서 우리가 못할 건 아니고 필요하면 해야지. 우리가 필요하면 하는 거지. 아니 뭐. 뭐 근데 뭐 여기서 아니- 해야지 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신 박사님 갑자기 마음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 그러니까 말이라도 우리가 뭐 우리가 여기서 뭐 인권 단체 이런 걸 뭐 눈치 보고 우리가 뭐 이야기 주장할 여기서 거야. 먼저 카타르시스 왔어요. 아니 언제부터 갑자기 인권단체 눈치 보셨어요, 신 박사님? 힘이 카타르시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이런 대안이 해야지. 있다라는 거를 방송을 통해 예. 던짐으로써 여론이 만들어지길 좀 기대해 보는 거죠. 예, 역시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경찰에서 예. 혹시 부작용이 좀 있을지라도 그냥 책임지고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게 지금 뭐 여권을 발급한다든가 뭐 비자를 낼 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제 어떤 그런 거 이제 조회를 할 때는 반드시 경찰청으로 이제 가서 또
가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자체를 경찰에서 맡다 생각하면 예. 훨씬 효율적이지. 이게. 예. 그 갔다가 또 뭐 법무부로 오고 외교부로 오고 뭐 이럴 필요가 그렇죠.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 이런 모순점들을 해결해만 나가도 뭐 이권 단체 떠들고 정부 일각에서 떠들어대는 뭐 다문화가 사실 그 서민들한테 크게 이렇게 뭐 와닿지는 않았을 거야. 그런데 이 기본부터 안 되니까 이게 좀 서민들도 이 뭐 문제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생긴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문사연에서 또 열심히 또 총대를 메고 싸워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나요? 예, 뭐, 말씀하십시오. 예.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그 우리 자국민들이 이 외국인들과 같이 삶으로써 이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이제 주택가에 와서 이제 같이 살게 될 때 이제 그때부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물론 뭐 일부 지역에서는 뭐 우리 동네는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주택가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그 지역도 있지만은 대체로 지금 한국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아직까지는 외국인들과 그다음에 자국민들이 지금 그 분리가 돼 있어요. 지금 주택 거주지가. 그런데 외국인이 점점 이제 그 많아지면은 결국은 주택가에 이제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같이 이제 그 살을 붙이고 이제 살게 되는 그런 경우 아니에요. 네. 그때부터 이제 불편함을 느끼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그 짜증이 나고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때부터예요 이제. 예?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 그러니까 다민족 국가와 세계 다른 다민족 국가와 같은 그런 이제 갈등이 예? 표면적으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방지를 하기 위해서 미연에 사전에 지금 이런 그 결과가 우리가 여기 한국이라고 해서 이에서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무슨 신정 국가도 아니고, 예. 예? 뭐 여기가 세계를 갖다 벗어난 초월적인 그런 신의 국가도 아니고 말이죠. 분명히 다른 나라에서 나타난 그런 부작용들이 한국에서도 나타날 텐데 바로 그 시점이 언제냐면 주택가에서 이제 같이 이제 붙어서 살 때 그때부터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실은 이 다민족화, 다문화를 빙자한 다민족화가 사실 여기서 좀 그쳐야 돼요. 이걸 나중에 그렇게 다민족화가 된 다음에 뭐 다른 치유 방법을 모색하겠다? 왜 그 짓을 합니까? 왜 글과 부스럼을 만들어요? 예? 없는 상태의 것을 갖다가 왜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상처를 내느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칩시다. 다민족화 저는 절대 모범적인 그런 답안이 아니라고 보고 여기서 저는 이 시점에서 한국의 다민족화는 그치는 게 그게 맞는 일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딱 우리 신 박사님 정답 내려주시고 저희끼리 그냥 또 만족하면서 오늘 이만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10월달에 봬요. 예. 네. 예, 다음 주에 또 우리 패널 여러분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